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 명득공인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양도소득세 내용이 참 많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다루기 전에 일반적인 기본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도소득세란 뭐냐? 그 말 그대로 여기 소득세죠. 예.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은 다 이제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붙게 되는데, 자, 양도소득세를 한번 뭔지 한번 보죠. 예, 여기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예, 양도소득세는 그 개인이,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예, 부동산 또는 저기 그 분양권, 예, 그리고 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 이거를 이제 뭐 양도함으로써 만약에 거기다 소득이 생기면은 일정 부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일단 양도소득세는 보통 세금을 계산할 때 양도 당시 뭐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다시 뭐 다루겠지만은, 그리고 일단 소득이 일단 발생하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이제 오히려 손해로 봤을 때는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래서 양도 시점에 이제 과세하기 때문에 뭐 보유기간 등 여러 가지 이제 취득 시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예. 제가 여기 별도로 이제 부동산 취득 시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범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일단 부동산인 뭐가 있겠죠? 토지, 뭐 건물, 뭐 토지 건물 가치된 이제 주택도 있겠고요. 그거 외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거는 흔히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일반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뭐 조합원 입주권, 재건축 재개발할 때 조합원 입주권, 예, 그런 것들이 좀 해당하겠고요. 자, 양도로 보는 경우는 일단 양도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매매하고 잔금하고 이렇게 뭐 소유권 이전을 하고 뭐 등기를 치죠. 그런데 이런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일단 뭐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모두 양도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 요거는 뭐냐, 보통 이제 증여세 할 때 이게 제가 다룰 거고요. 간단한 포인트는 부담부 증여할 때 만약에 그 증여 재산에 거기 채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든가, 예, 그런 채무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채무에 대한 상당액을 일단 유상으로 양도한 거로 봐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요거는 증여세 부분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뭐 내용이고요. 뭐 신탁 해지를 통해서 소유권이 원상 회복됐다든가, 뭐 공유자별 단순 분할 등기를 했다든가, 실제로 뭐 권리관계가 왔다 갔다 한 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환지 처분에 의해서 뭐 지목이 변경됐다든가 이럴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자, 이 부분은 일단 원칙입니다. 원칙. 보통 배우자한테나 실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한테나 자녀한테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과세 당국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했다고 해도 1차적으로 먼저 이제 증여한 거로 간주합니다. 증여한 거로 간주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상 그게 실제 매매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걸 실제 이제 매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증여세 부분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는 언제 하느냐? 자, 신고 납부는 양도 시기, 즉 대금 청산일, 예, 대금 청산일, 잔금일이죠. 예, 예를 들어서 잔금일과 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도 보시면은 이분은 양도지만은 취득한 사람은 이 당시가 이제 취득 시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좀 강조를 했는데, 양도소득세,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은 예,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 여기 이 영상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양도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주택 비과세 조건이다. 뭐
그 9억 초과분이 아니고 9억 미만 비과세 조건이다.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이다. 이렇게 해당되면은 그 양도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양도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월 12일 날 잔금을 받았다면은 자, 이분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양도일이 속한 말일이죠? 말일. 그러면 1월 말이 되겠네요. 그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즉, 이러면 이제 3월 31일까지가 되고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일단, 납부세액의 20%의 이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또, 납부도 안 했죠? 납부도 안 하면은, 1천분의 3이라고 그러는데, 매 1일당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나중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를 잘못한다든가, 그때 잘못 신고했을 때, 이게 뭐 바로 날라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날라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시고요. 제가 이제 양도세 여러 가지 이제 세금 계산이나 이런 거 다루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과세년도라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한 해에 부동산을 뭐 하나, 두 개 뭐 취득했을 때 그때 여러 건 양도했을 때는 다음 해에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 만약에 한 건 정도 양도해서 뭐 이렇게 비과세가 됐다거나 만약 한 건 정도 양도세가 나왔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양도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신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과세년도에 양도차익이 그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을 좀 더하게 되는 구조가 돼요. 누진세율 구조상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고 요거는 제가 양도세 부분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분할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렇게 뭐 나누어 낼 수 있는 거고요. 요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분할 납부할 때는 반 이상은 먼저 낸다. 그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일단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원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일단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하죠. 취득한 다음에 뭐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매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취득가가 있고 그 다음 양도가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취득가에서 지금 식이 이렇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은 일단 양도가액 있죠. 양도가액에서 먼저 그러니까 취득가를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경비는 뭐냐면은 중개수수료, 뭐 법무사, 취득세 다 이런 게 필요경비로 잡히게 되고요. 이걸 빼준 다음에 여기서 또 이거로만 차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과세 표준을 정할 때는 여기다가 또 이제 보유기간에 따른 뒤에 나옵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또 주게 됩니다.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한 번씩 이런 기회가 갑니다. 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과세 표준으로 해서 자, 요렇게 이제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면은 1,200만 이하다 이러면 이제 6%의 세금이 이제 부과되고요. 뭐 4,600이다, 뭐 8,600이다 이런 구간에 걸리면은 각각 구간별로 세율 적용이 조금 이제 다르게 됩니다. 세율 적용이 다르게 되고 이제 보면은 이게 소득이 높을수록 이렇게 세율이 높아지죠. 이걸 누진세율 구조라고 하고요. 이 뒤에 이제 여기 또 누진공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빼주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빼주는 원리랑 그런 내용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 산출세액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일반 세율이라고 그러고요.
조정 대상 지역 말이 많죠?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과 세율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일반 세율이고요.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만약에 2주택 조건으로 매매를 하면은 10%가 중과되고 3주택 같은 경우는 20%가 그러니까 더 더해져서 이렇게 중과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케이스별로 세금 계산하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좀 그 필요경비 빼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필요경비는 그 중개수수료, 뭐 법무사 수수료, 예, 요런 것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취득세, 예, 그리고 이런 보일러 교체 비용, 셰시 교체 비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도배 장판 이런 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되는 거랑 인정 안 되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양도세, 필요경비 부분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또 장기부여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이 특별공제는 뭐냐면은 일단 기준은 주택, 토지, 건물 모두 이제 상가 다 포함됩니다. 이건 일단 기준은 3년 이상 보유해야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공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주택 같은 경우는 한번 1주택 공제율을 보겠습니다. 원래 1주택은 비과세인데 뭐가 필요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고를 때는 이렇게 그 필요경비를 그 보유기간별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세법이 또 개정이 됐죠? 예, 개정이 됐는데 이제 고가주택 매도 시에는 저 2020년 이후에는 2년 이제 거주 요건을 만족을 못하면은 공제율이 2주택 조건 공제율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요것도 이번에 2019년도 또 바뀌었습니다. 이 공제 적용하는 것도 연도도 늘어났고요.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공제율인데 요거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가 다룰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됐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그 작년까지는 요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보유공제가 2019년도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1주택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요게 그대로 적용되지만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공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공제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많아지는 거고요. 요거는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이게 그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이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간도 늘려놨습니다. 자, 이전 거 볼까요? 이전 거는 자 10년 이상까지 30%였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15년 이상 30%로 됐고요. 그만큼 보유기간별로 이렇게 그 공제율이 좀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요 부분은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부분들 뭐 추가 공제라든가 이런 공제율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또 취득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다뤄놨으니까 요 부분 꼭 보시고 일단 그 취득 시점 그 일단 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런 거 계산할 때 항상 취득 시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양도세 때 이제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양도세 계산할 때 이거는 매년 예를 들어서 매년 한 번씩 이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에 그 주택을 두 개를 팔았을 때 둘 다 만약에 과세 대상에다 했을 때 한 번 공제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한 번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요거 얼마를 해주냐? 250씩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양도세, 비과세는 상관이 없는데 과세 대상일 때는 공동명의로 또 유리한 면이 이런 면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각각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율이 좀 낮아지게 될 수 있는 좀 구조가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다룰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 써놓은 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 공제할 때 이렇게 된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예, 명득공인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